네, 도시 생태계 순학적 건강성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캐치먼트 스케일의 유축이어 정량화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쓸까요? 우선은 그 건강성 평가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부분 간략하게만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물순환 항목을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팀은 리빙랩을 활용한 도시 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대해서 맡고 있는 팀이고요. 그 도시 생태계가 기후변화, 도시 개발과 같이 외부 요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우선 도시 생태계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수원시 도시민의 수요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리빙랩을 고려하는 부분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이제 평가 항목을 열 스트레스, 미세먼지, 물순환, 탄소 저장으로 잡고 있고, 그것 안에서 이제 그 열 스트레스와 미세먼지와 같이 이제 시민이 조금 더 시민 건강과의 관계성이 있고 체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물순환과 탄소 저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 생태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거 현재에 따른 변화에 따라서 미래의 기회까지 볼 수 있도록 이제 그 공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물순환 항목의 건강성 평가 방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경은 도시 생태계에 있어서 그린 인프라가 이제 극한 강우지 유출량을 완화하는 유량 조절 능력을 가진다는 연구는 다수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상지에 GI 적용 전후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입증하는 연구는 이미 다수 추진 중이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디에 어떤 형태로 도입이 돼야 되는지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연구 결과를 이제 도시계획 등의 다음 스텝에 연계하는 데 지금까지는 한계가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고자 하는 연구 목적은 도시의 익세스 워터 관리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존 및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 간의 상호성을 고려한 공간 분석, 그리고 진단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 어떤 해저드의 소스가 되는 부분, 그리고 잠재적 영향이 되는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관리 개입을 명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관리 개입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이 임팩트와 소스 제어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구 대상지가 당연히 이제 수원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아직 그 하수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우선 오늘 발표에서는 기존에 이제 제 연구에서 사용됐던 서울시의 역삼 배수분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 배수분구 스케일은 도시 하수 시스템의 유인 및 유출이 관리되는 단위로서 대상지의 고정이나 모델 업데이트에 유리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자주 사용되는 스케일 중에 하나인데, 수원시의 경우에는 전체 22개의 배수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수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앞으로 하게 될지, 혹은 홍수에 취약한 특정 배수분구에 대해서 분석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우선 오늘은 이 서울시의 대상지로 한번 시범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트 1에서는 대상지를 이제 모델에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홍수 침수 흔적도를 바탕으로 실제 대상지에 맞도록 고정을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파트 1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모델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파트 2에서 영향 원인 공간을 구체화하고 관리 계획과 연계함으로써 진단 및 관리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파트 2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제 분석 결과 부분에서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파트 1에 그 기존의 그 이전 연구에서 했던 부분을 가져온 부분인데, 이전 연구에서는 이제 홍수 사상에 대해서 침수 흔적도를 기반으로 모델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대상지 구성의 정확도 개선을 하는 부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 가져오고, 이 연구에서는 사실 이 이후에 수속 포장이나 옥상 녹화와 같이 그러니까 그 대상지에 최대로 적용할 수 있는 GI를 통해서 홍수가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 그리고 저감된 그 홍수 저감 능력이 정도가 그 광거 확장으로 대체했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와 비례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오늘 분석에서는 그 전 파트인 모델의 대상지를 구성하고 모델 업데이트하는 것 정도를 사용하고, 다음 그 옥상녹화 적용 후에 대한 효과 분석이 아니고 다음은 소스와 임팩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해서 파트 2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팩트와 소스에 대해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을 했는데 우선 침수 흔적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 공간별 잠재적 역량을 분석하는 것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침수 면적 비율을 단순히 활용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이 침수 면적, 아니, 그 노출이 되는 뭐 건물의 수나 아니면 뭐 도로의 수 이런 것과 같이 익스포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우선은 현재 활용한 거는 침수 면적 비율을 단순히 사용을 해서 임팩트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플러드 해저드 에어리어로 정의를 하고 이 자료를 활용을 했고 그리고 소스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개별 공간별 유출 기여를 분석을 했는데 그 쪼개진 개별 공간별로 강우를 오미팅하는 모델을 반복 실행함으로써 어디서 소스가 가장 컸는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3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서 결과를 표출을 했고 이것들이 이제 합쳐진 형태를 가지고 공간에 대한 홍수 관리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이 기준 같은 경우에 우선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을 했고 이 임팩트와 소스의 3등급 구분에 따라서 이 지역이 이제 우수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 영역이 되는 리테인의 영역인 것이 좋은지 아니면 릴리브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리시스트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과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이 대상지에서 중간 부분에서 어떤 우수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 영역, 즉 그린 스페이스와 같은 그린 인프라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 좋은 사이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리시스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그 침투를 증대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좀 더 그 물을 가둬둘 수 있는 저류 용량이 도입되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이제 관리 개입과의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프레임을 마련하고자 해서 이 분석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지점이 2분 내로 맞춰주세요. 네? 2분 내로 맞춰주세요. 2분.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이 현재 잘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GI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연구에서 이제 시사점은 해당 공간이 수문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할 때 유리한지 진단할 수 있는 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경우에 쇠퇴 지역은 아니지만 도시 재생 사업이 이제 일부 추진 중이거나 예정이기 때문에 사업지 안에서 지점별로 어떤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향후 발전 방향으로는 지금 재생 사업이 굉장히 작은 단위의 바운더리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해상도가 높게 평가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동일한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서 격자 단위로 평가하는 것도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수 사상이 없었던 지역도 있기 때문에 임팩트에 대해서 포텐셜 해저드에 대한 자료를 어떤 것을 가져갈지 기존엔 침수 흔적도를 썼지만 방출되는 뭐 디스차지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에서는 뉴캐슬 시티의 기준을 썼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물순환에서의 그 리빙랩은 조금 덜 고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포텐셜 해저드에 대한 자료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도입을 할 수 있으면 시틴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문학 측면에서 시민과학이 시공간적 방우의 다양성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많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모바일 접근성도 높고 하기 때문에 이런 VDI를 결합한 모니터링이나 실시간 매핑 기술을 통해 향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런 것을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존의 물순환에 대한 그 시민과학 변수로는 뭐 강우 그리고 소일 모이스처, 리버 레벨 등의 이제 버라이어블이 주로 이제 시민 수집으로 이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에서 플러드 익스텐트나 아니면은 플러드 이넌데이션 매핑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 자료를 수집한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뭐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뭐 트위터나 이런 포토그래프를 통해서 공유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향이 이제 프레임이 잘 구축된다고 하면 그 연구에서의 검증 데이터로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